이번에는요, 유럽팀을 정상으로 이끈 최초의 한국인 주장,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생애 첫 우승으로 이뤄낸 기록이죠. 그 누구보다 기뻐했던 손흥민 선수,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기록을 갱신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럽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응원해주신 팬분들 덕분에 저희 완벽한 퍼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 기자, 다시 봐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손흥민 선수 우승 소감이에요. 근데 경기장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경기장 바깥까지 그야말로 우승의 여운을 만끽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여러 가지 영상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우승컵을 들고 우승컵 들까 말까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 자, 동료 선수들과 기쁨의 환호를 외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샴페인을 뿌리면서 서로 아주 기쁨을 만끽하고 있고요. 또 토트넘이 또 다른 영상을 공개했어요. 이제 경기가 끝나고 호텔로 들어갈 때 네. 이제 버스에 옆에서 이렇게 이제 그 경적을 올리거든요. 네. 자, 빵빵 저 빵. 장면이군요. 자, 예. 보세요. 빵빵빵빵빵. 뭐 많이 듣던 그 소리인데 그 우리 대한민국 응원하는 느낌도 들면서 저렇게 또 환호하는 그 거리의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모스 가자 이러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또 시민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도 토트넘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승컵을 안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목에는 메달을 걸고 있는데 사실은 우승했을 때는 메달이 없다가 지금 이제 메달 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했을 때는 메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없었던 메달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연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기 보면 사진 보면 손흥민 선수만 우승 메달이 없어요. 그렇네요. 우승컵은 팀에 주지만 우승 메달은 선수들에게 수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 협회 측에서 처음에 준비한 우승 메달이 30개였어요. 네. 30개 정도면 되겠지라고 준비를 해놨는데 저 팀에 토트넘 팀에 있는 선수들이 부상 선수까지 다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걸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캡틴 우리 손흥민 선수한테 걸려고 하니까 메달이 부족한 거예요. 네. 두 사람이 못 받았는데 손흥민과 크리스티안 노메로라고 하는 선수 그 선수에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당시에는 메달이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협회 측에서 채페린 회장이 사과를 했고 그 라커룸에 가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 받은 선수들에게 다 메달을 전달했고 손흥민 선수도 결국 나중에 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뒤늦게 받은 메달이었군요. 자, 저렇게 트로피에 메달에 태극기까지 3가지를 안고 런던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새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 가격이 계속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 경매 사이트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컵 결승전에서 준비가 됐던 그 유니폼이 이제 경매가 올라왔습니다. 네. 실제로 착용은 경기 중에 하지 않은 여분의 이제 유니폼인데 일단 이 입찰 경매가 시작될 때부터 12시간 만에 12,890유로 우리 하나로는 이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현재 낙찰가가 일단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이 토트넘 선수단 유니폼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액이고요. 뭐 현재 최고 입찰자는 호주 국적의 구매자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사실 궁금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높지 않나. 그만큼 얼마나 이제 전 세계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팬들 입장에서도 뭐 17년 만에 우승이니까 얼마나 저게 좀 가지고 싶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요. 우승한 날 태어난 아이에게 이렇게 흥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팬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토트넘의 열혈 팬인 것 같습니다. 바로 토트넘이 우승한 그날 태어난 딸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안젤라 메디슨 흥민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흥민 알겠는데 메디슨은 바로 또 토트넘의 부주장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이름을 따서 메디슨, 바로 지금 보시는 손흥민, 또 미드필더 메디슨 선수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안젤라 메디슨 흥민이라고 지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 안젤라가 토트넘 영광의 시절로 돌아가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BBC 보도였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의 우승은요. 한국 축구사에도 그야말로 새 이정표를 썼죠. 특히 한국 축구에서 빠질 수 없는 전설의 기록도 쓰고 또 새로 쓰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분과 평행 이론까지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아버지가 엄격하셔서 또 아들 교육을 잘 시켜서 팀을 잘 이끌어 갔던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더 아이들을 잘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니 차범근 감독과 무슨 평행 이론이에요? 원래 이제 평행 이론이라는 게 결국 같은 역사가 이제 반복될 경우에 예. 평행 세계에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데 이제 지금 이 차범근 감독과의 평행 이론은 차범근 감독의 이 SNS 내용을 보고 이제 네티즌들이 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차범근 감독은 22일에 SNS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이 유로파컵 우승을 축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네. 자신이 그 컵을 들어 올렸던 날도 현지 시각으로 21일 밤이었고 한국 시각으로는 22일이었다. 그때 또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즐거운 기억이 있는데 너무나도 굉장한 우연이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우승을 축하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결국 이 같은 날 역사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린 두 선수, 감독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평행 세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즐거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이 워낙 전설적인 기록들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활약을 할 때마다 이 기록 뛰어넘을 수 있냐 없냐 축구 팬들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유럽 무대 최다골 이 신기록을 손흥민 선수가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차범근 선수가요. 예. 실제로 26세 유럽 무대에 데뷔해서 11년간 뛰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운 기록이 121골입니다. 유럽 무대 최다골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차범근 감독이 갖고 있었던 유럽 무대 최다골의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123골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손흥민 선수는 지금이 전성기잖아요. 네. 차범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수 생활을 마감하면서 기록을 121골이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아직도 뛸 수 있는 전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골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눈에 띄는데 손흥민 선수 데뷔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유럽에 데뷔했던 나이가. 그리고 9년 만에 이 대기록을 기록한 걸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올 거로 생각됩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차범근 감독의 존재가 상당히 남다를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 얼마 전 이제 그 7년 전의 영상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2019년 바로 이 영상입니다. 콜롬비아전. 자, 우리가 2대1로 승리를 하고 그 대기실에 돌아와서 네. 정말 차범근 감독의 품에 안겨서 한동안 말없이 계속 안겨 있어요. 한참 안겨 있다가 그제서야 끝나고 나서는 정말 감독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승전 앞두고도 차범근 감독과의 비교도 참 부끄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유럽 진출을 앞두고도요. 자,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차범근 선배, 또 박지성 선배 이런 분들이 또 유럽 진출의 길을 훨씬 훌륭하게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이룬 순간에요. 그런데 눈길을 잡아끈 또 한 명의 씬스틸러가 있습니다. 바로 저 동그라미 표시가 된 배우 박서준 씨예요. 아예 경기장까지 내려가서 얼싸안고 뛰어다녔다면서요. 배우 박서준 씨가요. 전날까지 촬영이 있었대요. 네. 근데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서 또 스페인까지 달려가서 같이 경기를 직관을 하고 승리한 후에 내려와서 저렇게 얼싸부둥켜 안고 서로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요. 한국에 오면요. 함께 축구하는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공개됐던 손흥민 선수의 다큐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서준이 형 맨날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박서준 배우에게 굉장히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박서준 배우가 손흥민 선수를 특별히 이름을 저장해 놓은 것도 눈길을 끌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뭔가요? 손샤인이라고 저장을 했더라고요. 아. 손흥민, 선샤인을 합쳐서 손샤인이라고 저장하기도 놓고 굉장히 두 분이 좀 굉장히 우정을 나누는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세우게 될 텐데요. 손 선수가 마음 편히 사실 경기를 하려면 관련된 사건의 수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겠죠. 경찰이 그런데 어제 피의자가 다녔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의자들이 협박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라며 초음파 사진 등을 이용해서 협박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병원 측에서는 이 진료 기록들, 그러니까 사본들을 제출하긴 했지만 일단 증거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원본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